두 번째 주제도 여러분들이 너무 기가 막히다고 하신 건데요. 이낙연이가 글쎄 제가 볼 때는 실성이라든지 미치진 않고 정말 찌질이에다가 짠돌이에다가 그다음에 권력욕 뭐 이 정도로 봤는데 이낙연이도 실성한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이낙연이가 뭐라고 했습니까? 이 홍남기가요, 이낙연이의 꼬붕이죠. 어? 아주 쫄짝. 이 막 이낙연이한테 잘 보여 갖고 재경부 이 기재부 총리까 경제부총리까지 됐는데 이 홍남기가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. "전세 대책이 없다." 이렇게. 그러면서 자기도 2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집을 이렇게 살 집을 이렇게 구한 거 아닙니까? 자기 집이었긴 하지만.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거 정말 기네스북에 오르고 세계 해외 토픽감이에요. 근데 이낙연이가 어저께 뭐라고 했냐? 전세 대책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그 대책이 뭐냐? 이 경매에 나온 호텔이라든가 장사가 안 되는 호텔, 뭐 사무실, 상가 이거를 우리 국가의 세금으로 사들여 가지고 이거를 말하자면은 임대용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월세로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이 그 호텔에 이렇게 들어가서 고친 호텔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게 해 주겠다. 그리고 뭐 나오는 얘기가 보니까 뭐 이 문바 사이트라든가 이럴 때 한 달에 뭐 30만 원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을 내고 국가는 호텔을 사들여 갖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이 오갈 곳 없게 된 전세 난민들을 거기다 살게 해 주겠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여러분?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이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. 일단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. 자, 우리가요 외국에 보면은 코코 샤넬이라고 디자이너라든가 뭐 유명한 아주 돈이 그냥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뭘 했어요? 이 사람들이 집을 떠나 갖고 그냥 호텔을 이렇게 딱 해 갖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호텔에 사는 거예요. 그러면 호텔 그 사람들이 사는 호텔은 뭐 한 하룻밤에 100만 원이면은 뭐 죽을 때까지 산다고 장기 임대 계약을 맺으면 50만 원 정도 해 주고 그러니까 뭐 몇억 원, 10억 원 이 정도를 그냥 뭐 자식 물려줄 자식도 없고 막 그러니까 "나 죽을 때까지 이 호텔에 있어서 장기 임대 계약을 맺은 거예요. 수영장 있죠. 아침 조식 서비스 있죠. 청소 다 해 주죠. 거기다가 빨래도 다 해 주죠. 물론 저도요. 돈만 많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. 근데 이낙연이가 얘기한 말하자면 경매 호텔을 사들여 가지고 전세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이 아주 싸게 월세로 제공한다. 이거의 실체가 뭐겠습니까? 그리고 이게 대책입니까 도대체? 응?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호텔 사들여 갖고 전세 대책을 세우겠다. 이거는 모질이 인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낙연이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. 자, 그런 점에서요. 네. 대깨문들은 또 여기에다가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? 아, 이렇게 전세난에 빨리 대응하는 문프 이낙연 대표님 너무너무 정말 최고예요. 이러면서 뭐 누구는 너무 울컥하다. 정말 뭉클하다.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 뭐 친구도 미국에서 이 호텔을 개조한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아침마다 무료 조식 뷔페도 나오고 너무너무 좋아요. 아,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. 막 이러면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은 일을 잘한다.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하느냐. 전세난에 대해서. 응? 좋다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막 핑크색 이 환상이 올라옵니다. 뭐라고 하느냐? 자, 이 경매 호텔은 대부분 시내 중심지에 입지도 좋은 데 있고 지하철역에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얼마나 교통이 편할까요? 그리고 호텔에 조그만 수영장도 있고요. 사우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조식 뷔페, 그다음에 호텔 바도 있고 카페 시설도 너무 좋고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. 막 이러면서 칭송이 자자한 겁니다. 자,
그래서 진짜 이 아이디어 이거 너무 좋다.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고. 이러면서 역시 문프 빨리 대응하는 문재인 정권, 그다음에 이낙연 대통령 시켜야 되겠다. 막 이런 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너무너무 웃기는데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. 박원순이가 한 이 호텔 한번 여러분 저기 스탠님 올려주세요. 이게 여러분 베니키아 호텔이라고 동대문 베니키아예요. 그래서 역에서도 가까워요. 근데 이 호텔이 안 됐어요. 이걸 SH 서울시에서 사들였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호텔을 말하자면 개조를 했어요. 그래서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. 그래서 뭐 그 경쟁률도 뭐 10대 1이 넘었던 거예요. 그다음에 월세 30만 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그냥 젊은 친구들이 저기에 막 했어요. 근데 막상 이게 완공이 된 거예요. 이 개조를 한 거예요. 이 말하자면은 임대로요. 임대 사업, 전세로요. 월세로.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그때 한 100여 명이 이 호텔에 말하자면은 뭐 방이 100개가 되니까 그 엄청난 경쟁률을 듣고 이 호텔을 했는데 딱 가보고 나서 90%, 즉 10명이면 9이 계약을 취소를 한 거예요. 나 여기서 못 살아. 가보니까 그냥 호텔 비품 그대로 다 있고 하다못해 저기도요 그냥 베니키아 호텔이라고 그냥 그 뭐죠? 이 상호도 갈지 않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가보니까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? 조식도 없어요. 그 다음에 조식을 네가 먹고 싶으면은 조식비를 내야 돼요. 그 다음에 거기 침대, 뭐 가구, 뭐 이런 것들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. 더 그뿐만 아니에요. 뭐 전기세, 수도세, 뭐 이건 또 별도인 거예요. 그래서 30만 원으로 살 수 있다 하는데 결국은 그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월도 30만 원 최소한 그래서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사기친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? 그래서 저게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. 완벽한 실패고 박원순이의 말하자면은 꿈깨 이 공약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게 말이나 되냐. 그래서 2019년에 저걸 했었습니다. 그래갖고 청년 이 계약자들의 90%가 안 들어가. 이래서 망한 거예요. 자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좋고요. 결국은 뭐겠습니까 여러분? 이게 닭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호텔방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호텔도 아니니 호텔이 얼마나 좁겠어요.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집기도 필요한데 자기 방에서 식사도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 전자레인지는 하나 놓고 한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로 모든 요리가 됩니까? 그 다음에 뭐든지 다 돈인 거예요. 숨 쉬면 다 돈인 거예요. 이런 게 현실인 거예요. 결국은 호텔이라는 이름을 가진 옛날에 호텔이라는 이름을 장미의 이름처럼 가진 닭장 아니면은 쪽방 바로 그거예요. 그러니까 노숙자 쪽방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저기 내부도 이렇게 사진 올라온 거를 이렇게 봤더니 왜 이 침대도 너무 낡았고 그다음에 이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막 냄새나는 막 낡은 거. 결국은 이 호텔을 그냥 사들여 갖고 세금을 쳐들여 가지고 거기서 폭신폭신한 거위털 이불을 올리겠습니까?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처럼 여러분 바닥을 또 마루로 요즘 좋은 호텔은 바닥을 마루로 깔아요. 카페트보다도. 하다못해 카페트라도 청소를 하겠습니까? 이거는 완전히 개장, 닭장 같은 데서 쳐넣으면서 60만 원, 80만 원을 받겠다는 거예요. 결국은 정부에서 우리 세금으로 뭔 일을 못하냐. 세금으로 다 한다. 이러는데 고시원보다도 정말 이 고시원 한마디로 현실은 고시원 원룸보다도 못한 쪽방.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닭장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브로일러라고 해가지고 닭들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리고 호텔 저 베니키아라는 호텔이 말하자면 3성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좁겠어요. 그리고 뭐 조명도 어두컴컴하고 사람들이 이것이 귀곡 산정이냐 하고 다 뛰쳐나와서 계약을 90%가 취소하겠다는 거예요.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.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바로 이런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? 저는 정말 그게 더 기가 막힙니다. 네.